안녕하세요. 미래에셋 토크룸입니다. 저희 토크룸은 각자의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금융 인사이트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30 노후 준비와 4050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노후 준비에 대한 시각 차이, 출연자분들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토크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각자의 노후 준비,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제 50대 후반부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저한테는 아주 급박하게 다가온 현실이거든요. 일단 저는 그냥 서울에 자가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집은 해결이 됐는데 막상 이제 은퇴 나이가 다가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노후 준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자랑하러 오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닌? 집 한 채 달랑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남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매달 조금씩 주식 투자랑 그쪽에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를 원래는 이제 부동산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그걸 따라잡겠다고 이제 주식에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죠. 그 투자를 했다가 많은 거를 좀 잃고 노후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좀 불안정한 40대 초반의 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슬프죠.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때부터 노후 대비를 먼저 해놔야 되겠다는 오히려 생각이 가족이 더 늘어나니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주식 투자한 지가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됐고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자산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배당금으로 다시 리스크가 있는 걸 조금씩 구매를 하던가 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학 책에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적금도 하고 있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해서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고 작은 부동산 가지고 있고 뭐 그리고 저는 한 10년 넘게 이제 주식이나 금이나 은, 채권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동산에다 금에다 채권에다가 그냥 조금씩 완전 조금씩. 예. 자신감 잃었습니다. 저는 흔히 아는 그 S&P라든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고 소액으로 테마주 같은 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물려가지고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공부 단계에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예금 적금으로 계속 조금씩 모아오다가 이제 직장 생기고 나서부터는 고정적인 수익이 생기니까 월에 200 정도는 안전한 ETF에 이제 배당금 위주로 넣고 있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좀 이제 위험한 상품들에도 투자해보면서 많이 잃었다가 많이 벌었다가 하면서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을 그렇게 안전적인 자산에 놓고 나머지 투자할 정도면 네. 연봉이 한 뭐 2억 좀. 아유, 근데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저는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요즘 이제 2030 분들은 좀 그래도 좀 뭐 금 채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저희? 저희는 몰빵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경마장도 갔었고 우와. 퇴직금을 받아갖고 한 달 만에 23만 원 남기고 다 날린 적도 있어요. 와.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분만 거의 이 저는 정도면은 아니고. 전성기 때 메시보다 더 날카로운 공격을 좀. 저도 이제 1월 달에 퇴사를 하면서 이제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를 이제 실감했던 것 같아요. 소득의 공백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재테크로 일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노후 준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상적인 노후 준비는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늘려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노후 대비인 것 같아요. 맞네요.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어떤 자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늙어서 일 못하면서 그걸 비용을 이제 쓰는 것보다는 늙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게 이제 최고의 노후 준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너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산을 좀 늘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후 준비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다음 주제입니다. 노후를 대비한 연금자산 쌓기 대 거주 안정성을 위한 부동산 마련하기 중 어떤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금파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부동산파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저도 사실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부동산 자격증도 따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해야 장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1,000만 원이 나중에는 1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자산 리스크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보증금이 확 깎여가지고 시가가 내려가서 한 1,000만 원 넘게 하락이 되더라고요. 주식, 연금 이런 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뺄 수는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한번 잘못 사버리면 뭐 매매도 힘들 수도 있고 뭔가 악성 매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엔 요즘 트렌드는 건물주보단 배당주 쪽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파라는 거는 이제 매번 이제 월세를 내고 전세를 내고 했었던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내가 살 집이 하나 있다 치고 나서 이제 어떠한 뭐 돈이 좀 부족해 연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좀 유연하게 줄이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심적 평온을 위해서 부동산파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하는 게 주거비여서 그래서 부동산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자가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파에 손을 들었는데 부동산에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이게 이제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구 구조적인 것도 맞아요. 너무 변경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가격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벌써 어렵다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해서는 수요가 줄 것 같아서 노후 준비는 그래서 차라리 연금으로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금 1,000만 원 현금 받기와 10년 뒤 노후 자금 3,000만 원 받기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10년 뒤 3,000만 원 받고 싶은 분은 손 들어주세요. 바로 1,000만 원 받고 싶은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투자 실패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아픔이 있네. 10년 뒤에 3,000만 원이 확보된다면 행복하게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바로 받기인데 왜냐하면 일단은 10년 뒤에 3,000만 원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선 제가 자산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1억이 있다고 치면은 1,000만 원 받으면 10%가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이제 10년 뒤에는 제가 뭐 연봉도 오르고 자산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쌓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뭐 2억이 있으면은 그때 1,000만 원은 사실 10%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받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1,000만 원 받아도 10년 뒤에 3,000만 원까지 불릴 자신이 없어요. 1,000만 원을 굴려서 3,000만 원을 만들 확률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냥 넣어놓고 3,000만 원 받는 거 너무 안정자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지는데 저 1,000만 원을 사실 쪼갤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또 50%는 뭐 리스크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뭐 배당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이제 3,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스닥 다우지수 연평균 ETF 상승률이 8%로 알고 있거든요. 50년을 봤을 때. 그렇게 따졌을 때 8%씩 10년이면은 3,000만 원보다는 높게 나올 것 같다. 아, 왜 설득되죠? 바꾸세요. 근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 돈 1,000만 원을 3,000만 원을 불리려고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근데 반대로 저게 기회비용인 게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중간에 수술해야 되거나 급한 병원비를 썼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와 3,000만 원을 내가 10년 동안 못 쓰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다 그쵸. 담겨져 있는 거지. 그쵸. 숫자적으로만 보면 사실 3,000만 원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은. 근데 지금 뭐 이게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 그 말씀해주셨던 연 8%를 예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그냥 쓰고 나머지는 조금 더 위험 자산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것 같거든요. 저 3천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저 10년 후에도 3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있는 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뒤에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것만 좋은 하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노후에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하기와 일은 하지 않고 완전한 휴식하기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노동파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휴식파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이유 없이 한 달을 아무 걱정 없이 쉬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2주 정도는 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는데도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쓰다가 뭔가 안 해버리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우울해지고 하더라고요. 더 피곤해요. 계속 맞아요. 누워있고 쉬면은 더 피곤해서 그래서 충분한 노후가 준비가 됐어도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약간 그런 교류가 있어야지 정신적으로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다고 이분이 정신이 피폐해질 건 아닌데 아니요,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휴식을 지금 이미 피폐해져 이미 있다. 피폐해져 있고 충분히 노후 준비가 돼 있으면 자기 계획에 맞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저는 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쉬어봤는데 너무 혈색 좋아지고 아침에 오히려 눈 빨리 떠져요. 내가 원하는 일을 못 찾아봤다라고 하는데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그 아니. 가슴 뛰던. 아니요,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됐는데 충분히 노후 준비된 거에 가슴 뛰죠. 돈이 저에게 가슴 뛰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뭘 하질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남들 열심히 막 점심시간 쪼개가면서 줄 서서 밥 먹을 때 저는 그들과 다르게 여유롭게 웨이팅 안 하고 밥을 먹고. 어디로? 비싼데? 비싸고 좋은 곳에 웨이팅 안 하고 여러분들 11시 반, 12시에 나올 때 저는 11시부터 가서 여유롭게. 너무 오네요. 너무. 만약 그러면은 쉬신다고 치면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실 거예요? 떠서 뭐 신문 한번 보고 커피 마시러 가고 브런치 먹고 운동하고 듣고 싶은 강의 있으면 가고 문화센터 다니고 운동 배우고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솔깃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질리지 않을까요? 아우, 일이 더 빨리 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좀 엄청난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사회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은 계속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파이어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하면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파이프라인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A라는 직업 말고 B, C도 준비를 해갖고 여차했을 때 이제 그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훌륭한 노후 준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크룸 여기까지입니다. 토크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4050 이야기와 2030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런 부분은 참고할 수 있겠다. 젊은 분들은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젊으신 분들 보니까 적당하게 투자도 하고 추억도 쌓고 부럽습니다. 꾸준하게 내공을 쌓아서 이제 선배님들처럼 자가도 마련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